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로 재개발이 네네. 올라간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지만 네. 그게 재개발이 좋은 이유 자체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재개발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포인트는 일단은 그 낙후된 그 빌라 지역들이 네. 부셔지고서 신축 아파트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그 동네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대표적으로 한번 성동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네. 성동구 어떻게 좋은 지역인가요? 나쁜 지역인가요? 지금은 좋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남 3구, 강북에서는 마용성 하면서 강북의 3대장 이런 식으로 성동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성동구가 한 10년 전, 이 10년 전의 성동구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이미지도 안 좋았어요, 그 동네는. 우리 왕십리에 썼을 때 이미지 어떻게 좋은 이미지였나요? 아우, 죄송한데 정말 최하위였습니다. 그렇고, 죄송합니다. 또 우리가 옥수동 하면 산동네, 달동네 막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던 그런 동네가 옥수동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성동구 자체가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옥수동 자체도 성동구에서 가장 비싼 동네가 됐어요. 아휴. 자, 그럼 이 힘이 뭐냐? 바로 재개발이죠. 재건축은 원래 좋은 동네예요. 네. 원래 좋은 동네를 신축 아파트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쵸. 뭐 그것뿐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크긴 하지만 그래도 재개발은 네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자체를 바꿔버려요. 아예 그냥 싹 정비를 다 그쵸. 해주는. 네.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어. 거기 뭐 차도 막 잘 들어가기 힘들고 주차도 힘들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막 밤에 되면 우리가 기생충 영화 봤을 때 막 이렇게 막 계단 엄청나게 막 가파르고 숨차요. 막 비 오면 막 침수당하고 맞아요. 이런 동네였다가 얘가 싹 정리돼서 네. 아파트로 들어선다라고 하면 거기가 더 이상 그렇게 나쁜 동네일까요? 좋은 동네일까요? 좋은 동네죠. 너무 좋은 그쵸. 동네가 되는 거죠. 이미지까지 바뀌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성동구의 얘기를 했다 보니까 네네. 성동구 하면 대표적인 뉴타운이 하나 있어요. 네. 1기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었던 왕십리 뉴타운이 있는데 아, 왕십리. 우리 왕십리 좀 아시나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감정은 없어요. 왕십리가 솔직히 분위기가 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분들 많으시고 아. 그 앞에 그냥 쭉 그 곱창 골목에서 맨날 밤마다 술 드시고 막 그 막 시끄럽고 하셨던 분들 때문에 이미지가 저는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쵸. 아직도 네. 왕십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아유,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왕십리역에서 내리게 되면 네. 지금 현재는 싹 바뀌어 있거든요. 와우. 왕십리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3개 구역이 있는데 네. 다 완공이 됐어요. 맨 마지막으로 왕십리 뉴타운 3구역 센트라스가 2016년도 11월에 준공이 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합쳐서 5,600세대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어휴. 들어서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주변에 보시면 상가들도 쫙 있고요. 개발이 싹 되다 보니까 기반 시설도 달라지고 왕십 뉴타운 내에 초등학교 있죠? 고등학교 있죠? 동사무소도 있고 공원들도 딱 있고 도로도 싹 정비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얘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무려 33평 기준으로 16억이에요. 왜? 16억이요? 네. 우와. 우리가 이전에 그 왕십리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던 게 맞아요. 그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또 하나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기반 시설은 돼 있었단 얘기했잖아요. 네. 원래 그 이미지였던 거랑 원래 이미지가 안 좋았었던 데가 네.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랑 아, 그 예. 격차가 더 나는 거가 있고요. 오. 그리고 그러면 주변 환경 그래도 원래 그 동네가 이게 아니라 16억짜리 아파트가 되고 전세만 해도 8억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 수준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당연히 높죠. 그러면 16억짜리인데. 대표적으로 거기 초등학교가 숭신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오, 옛날부터 있었어요. 오, 아시나요? 네. 원래 거기에 빌라 지역이었을 때 가던 학생들 수준이랑 네네. 지금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애들만 다 걸로 가거든요. 다른 빌라 지역들은 걸로 못 가요. 어머. 거기만 하더라도 과밀학급이라서 그러면 걔네들이 아파트 주민들만 가면 거기 네. 초등학교 수준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사람이 바뀌는 그쵸?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보통 재개발 지역 하면 거기 아무리 신축 아파트 돼도 학군 안 좋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솔직히 고등학교 학군이 바뀐다는 얘기는 저도 못해요. 네. 근데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가까운 데로 보내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동네가 바뀌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성동구 10년 전, 20년 전의 성동구 이미지랑 지금의 성동구는 마용성 3대장에 들어간다 네. 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동구가 보게 되면 10년 동안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20개가 넘어가요. 그러면 막 신축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격대들이 쫙 올라가게 되고, 성동구 하면 예전에 되게 낙후된 지역 생각하다가 맞아요. 옥수동 같은 경우도 옥수 13구역, 옥수 파크힐스 여기 마지막으로 딱 입주하면서 딱 새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입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우리가 금호역, 옥수역, 3호선 라인 해가지고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압구정역이고, 네, 가까우니까. 동호대교 건너면 바로 바로, 강남 압구정이고, 이 입지가 보이다 보니까 그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진다. 네. 이미지까지도 바꾼다가 가장 큰 포인트 하나.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사업성이랑 지켜야 돼요. 오. 뭐냐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높게 있는 거 부시고서 아파트를 다시 지어요. 이거랑 빌라, 단독 막 이렇게로 있는 저층 애들 부시고서 높게 지어요. 네. 우리가 이 사업성을 어떻게 다시 말하냐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냐 적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일반 분양 세대수 비율은 싸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음마 아파트다 이미 막 고층으로 있잖아요. 이거 부시고서 다시 높게 짓는 거죠. 이랬을 때 분양 세대수랑 재개발 지역들 보면 뭐 단독주택도 있고 뭐 그쵸.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이런데 얘네들 부시고서 높게 쫙 아파트 짓는 거랑 어디가 사업성이 더 좋을까요? 낮은데 부시고 높게 지는 나이스죠. 아, 그쵸. 일단은 최고죠. 네, 이거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분양 세대 수가 핵심이라고 해요. 사업성에 대해서. 일반 분양? 조합원 네.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 수를 봐야 되는데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네.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도 대지분이 높은 재건축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막 5층짜리 주공 아파트도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은 짧은 사업성이 좋죠. 네. 근데 재개발이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사업성이 엄청 좋거든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자, 그럼 맨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둘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뭐냐면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 이거의 차이를 주목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네.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거예요. 현재 가치가 뭐고 미래 가치가 뭐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비교로서 13억짜리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13억짜리. 네. 자, 13억짜리를 샀는데 네. 계속 5년 뒤에도 13억이에요.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쵸? 한 얼마 정도가 돼야 살 것 같아요? 욕심은 시세차에 5억. 13억에 사서 18억이 돼야? 네. 어우, 욕심이 좀. 자, 아무튼 그렇게 네. 올라갈 거라는 기대 수요. 우리는 돈대진님께서는 그죠. 무려 5억이나 더 올라가야지 13억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아무튼 간에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서 사지 맞아요. 얘가 13억이 계속 그대로다 생각하면 안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얘기할 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빌라를 사면 네. 나중에 분담금도 더 내서 총 완공됐을 때 그 총매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총매가가 현재 8억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3원에 8억. 네. 자, 근데 인근의 신축 아파트는 13억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 재개발 지역을 사는 거 프리미엄 주고 산 게 8억에 사는 꼴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완공됐을 때 5억은 차익이 볼 수 있겠죠. 기본으로 세팅이 되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해요. 안전마진.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피 주고 산 그 재개발 지역에서 분담금까지 다 납부했을 때 8억에 사는 꼴인데 얘가 5년 뒤에 완공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은 이런 낙후된 재개발 지역이지만 신축 아파트가 되면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세도 13억이다. 그럼 얘도 8억이 13억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5억. 그쵸. 여기서는 5억이 벌게 보여지는데 네.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5년 동안? 올라가겠죠. 근데 5억씩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한 1, 2억 정도만 올라갔다 그쵸. 할게요. 네. 얘가 한 2억이 올라갔어요. 이 13억짜리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5억 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억이 15. 더 돼서 7억을 벌게 되는 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재개발의 가장 큰 메리트다.
우리가 이 현재 가치를 봤을 때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 그 가격 그대로만 보더라도 네. 얼마를 투자해서 벌 수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저희가 부동산 방향성 얘기하다 보면 항상 달리는 댓글들 있잖아요. 그럼요. 부동산 거품이다, 떨어질 맞아, 거다, 맞아, 막 이런 맞아.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13억이 15억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억이 떨어져서 11억이 됐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3억이 산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겠죠? 우울해요. 2억이 막 떨어졌다 생각하면. 그런데 재개발을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 8억에 샀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11억이 13억이 아니라 11억이 돼 있으면 네. 원래 우리는 처음에 5억 벌 줄 알았었는데 5억을 버는 게 아니라 3억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도 3억. 그쵸. 이게 오.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안전마진 폭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벌 줄 알았던 게 요만큼 벌게 되는 거의 차이다. 즉 손해는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쵸. 가장 큰 핵심이죠. 이야.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지만 완공되면 신축아파트 가격 이렇게 될 걸 기대하니까 사는 건데, 네. 이거는 재건축에 딱 칼질 당하다 보니까 재개발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의 가장 큰 핵심적인 거, 현재 가치에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네. 재개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좋고 한데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좋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재개발하면 가장 대표적인 단점 한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오래 걸린다. 시간 걸려. 또 하나는 복잡하고 어렵다. 네. 뭐 좀 이상한 거 잘못 사서 뭐 물딱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